코로나19 이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의 새로운 부가가치 업종으로 떠오른 농업. 농업과 농식품 관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가운데 우리 농식품이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현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우리나라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달 세계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내년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과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글로벌 교역이 감소하면서 식량 자급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민현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농업정책보험금융, 정책의 보험의 금융에 많이 복잡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을 것 같은데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2004년에 출범해서 약 16년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생소하실 겁니다만은 최초에는 그 농수산 경영자금의 융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해서 2010년에는 농식품 펀드 관리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 15년에는 그 농업재해보험 관리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합니다. 첫 번째, 네. 그 농식품 경영체계에 지원된 정책자금 대출금이 약 26조 원쯤 되는데요. 정책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집행과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를 검사하는데요. 전국의 검사 기관은 약 농협, 수협 등을 포함해서 약 2,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농식품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금을 농업 경영지에 투자를 해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해로부터 우리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해평가와 심사가 담보되도록 손해평가사 자격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지금 농업정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가 네.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직접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검사 업무는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현장 검사하고 대출 기간 자율 검사 방식이 있는데요. 현장 검사는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네. 정책자금 집행과 사행 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지도하고 시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기간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점검 항목으로 대출기관에 주고 대출기관이 스스로 검사해서 저희에게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두 가지 방식에 더해서 일단 비대면 검사는 아십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등으로 여건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고도 네.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를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점검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네네. 되겠고요. 내년에는 약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사망자 대출금 정상 조치 방식은 우리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그 사망자 정보를 전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게 해당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그 지원받은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상환이 안 되고 비자격자, 곧 도시에 사는 자녀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네네. 막기 위한 막아야 조치로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펀드 이야기 해주셨어요.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모태펀드라는 게 있다는데 예. 농식품 모태펀드 대체 이게 무엇인지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실적은 좋은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모태펀드가 있고요. 자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일단 정부가 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모태펀드고요. 거기에 민간의 자금을 합쳐서 네. 자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조합이 직접 투자를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정부 돈 일부 다음에 그렇습니다. 민간 돈 민간 돈. 일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들이 같이 모여 예, 있는 이 예. 돈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고 또 수익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은 2010년 9월에 첫 결성이 됐고요. 네.
지금까지 약 1조 3,500억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9천억 정도를 461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9개 펀드가 청산을 했는데 네. 청산 수익률이 48%의 굉장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 보시면 펀드 아무나 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 저희가 정부하고 이제 그 벤처 회사하고 합쳐서 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 일반인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61개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2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실제로 이 펀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이 성장한 사례를 조금 더 직접 사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우리 알만한 거 없을까요? 이제 알만하신 게 아마 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1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17년 매출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2천억 원을 3년 4년 만에 네. 2천억 원을 상회해서 지금 그 이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정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이 된 업체인데요. 이렇게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농식품 펀드를 약 190억 원 정도 체계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몇 단계에 걸쳐서 받아서 성장이 가능했다고 지금 맥주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라고 1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그렇습니다. 농구먼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7억 원에 원래 불과했던 매출액이 불과했던 회사인데 네네. 저희가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예. 올 상반기만 지금 100억 정도 이상의 지금 매출을 지금 그러면 거의 올렸습니다. 5배 매출이 그렇습니다. 넘는 거고요. 상반기뿐이니까요. 하반기까지 합치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오. 모태 펀드 외에 크라우드 펀드라고도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예. 펀딩은 또 어떤 건지 또 실적이 괜찮은지 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창업 초기에 필요한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자금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16년에 만들었는데요. 매년 건수와 금액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 16년에는 17건 8억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183건 약 35억 원 정도 모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반인이나 저 같은 일반인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좀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펀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그 와디즈 등 그 크라우드 펀딩 중개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관심 있는 기업이나 제품을 선택하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반대로 반대로 내가 투자를 받고 싶은 창업자다. 예, 투자를 받고 싶은 투자를 좀 받고 싶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업체는 저희 농구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돼요? 네. 저 신청만 하시면 전화를 드려서 신청 서류까지 다 작성해 드립니다. 네, 또 다른 펀드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 육성 펀드 준비 중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어떤 펀드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영파머스 펀드라고 하는데요. 그 농업 분야에 진출한 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벤처 투자자들이 우리 농업 부분에 좀 아시는 게 없고 이해도가 낮아서 투자를 꺼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정부가 만든 특수목적 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청년 농업인인데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자 나이가 49세 아래, 대표자 나이가 49세, 49세 아래이거나 그다음에 임직원의 50%가 49세면 또 됩니다. 이 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그 영파머스 지원단도 운영을 해서 그 영파머스의 명단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그 벤처 투자사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회계 관리나 그다음에 가치 제고 등이 되도록 사후 관리 업무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농식품 투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 11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그 투자 지원 업무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식품 투자의 완결체 둥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업체별로 그다음에 지원 단계별로 분리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지원 업무를 저희가 그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서비스 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크게 4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 이제 투자를 받으려는 경영체를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 지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경영체들 도울 계획이고요. 둘째는 기투자받은 또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체가. 그 경영체들은 더 크게 클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해줄 건데요. 일단 경영이나 디자인, 그다음에 마케팅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 벤처 펀드나 그다음에 농식품 일반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후속 투자 전용 펀드를 통해서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파머스 지원단을 통해서 특히 젊은 창업농들이 지원받고 그다음에 생태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지원받은 경영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도록 전체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예. 농업 정책 보험인데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자동차 보험처럼 이제 그 손해를 입으면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점에서는 일반 보험하고 비슷합니다만, 다만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재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기를 꺼려합니다. 또 위험이 크니까 보험료가 또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형성이 안 되는 측면, 그다음에 보험료가 비싼 측면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직접 네. 지원을 해서 만든 정책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지금 4종류가 있고요. 우선 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해 주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 네. 가축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작업 중에 다치시거나 하면 또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시는 조건은 없고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농업 관련 법인이면 누구나. 실제 농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예. 아무래도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그렇겠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충남의 돼지 농가는 이제 올 3월에 화재로 축사가 다 타고 돼지 약 400마리가 죽었는데, 네네. 이제 본인이 낸 보험료는 400만 원입니다만은 받은 보험료는 그 46배인 1억 8,500만 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또 농기계가 이게 추락을 해서 파손된 경우도 있는데, 네. 본인이 낸 보험료는 102만 원입니다만은 네. 81배나 많은 8,3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농기계도 비싼 그렇습니다. 농기계가 이게 많을 비싼데,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전체로 보면 이게 지금 2001년에 처음에 이제 그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19년이 됐는데요. 19년 동안에 저희가 농가로부터 받은 총 보험료는 약 8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급해 드린 것은 그 4배인 약 3조 1,5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 안정 장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업 정책 보험 어떤 방향으로 또 발전을 시켜 예. 나갈 것인지 새로운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농업인이 그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농업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성도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뿐이 아니고 수산 분야까지를 아우르는 지금 정책보험 종합관리기관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보험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많은 재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물론 국민 여러분도 겪으셨습니다만 농업인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그다음에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만드는데 농구먼이 헌신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미래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은 농업이 될 것이다.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가 한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관련한 식품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는데요. 앞으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우리 농어촌과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